안녕하십니까. 유엔미래 포럼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TV. 오늘은 비료 위기, 앞으로 식량 위기 뭐 이런 이야기 하죠. 정밀 발효 세포 농업으로 확 가버립니다. 이 파괴 패턴 5부입니다. 다섯 번째로 뭐가 변해서 뭐가 망해가지고 뭐로 대체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다가오는 글로벌 비료 위기, 비료의 수질오염 뭐 이런 것들도 문제가 생기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그죠? 정밀 발효 세포 농업. 정밀 발효는 precision fermentation, 그 다음에 세포는 cell agriculture.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토니 세바가 세상에 무엇이 변해서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옛날에 실크 스타킹을 신었다가 실크 스타킹이 비단 스타킹이 오래 나가겠어요. 그죠? 그냥 금방 줄이 가고 금방 떨어지죠. 그래서 사람들이 좀 더 질긴 게 없을까 하다가 석유 산업이 나오면서 나이롱으로 스타킹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이 나이롱으로 스타킹을 만드니까 너무 튼튼하고 너무 좋아서 사람들이 비싼 실크 스타킹을 버리고 나이롱 스타킹으로 확 바꿔 신는데, 그 라이논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그 당시는 칫솔이 없었어요. 칫솔을 만들어서 이렇게 쓰다가 그게 너무 이빨 닦는데 굉장히 그죠, 효율적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칫솔이 생산되었습니다. 그 나이론 실로 칫솔이 생산되면서 사람들이 구강 건강이 좋아지면서 수명 연장이 20-30년 늘어난 거예요. 등등 이렇게 해서 하나가 점점 바뀌면서 세상을 어떻게 바꾸어 가는지 보여드릴게요. 그 하나의 예는 또 옛날에는 만년필을 썼어요. 만년필은 또 잘못 가지고 있으면 이게 옷에 만년필이 새요. 그죠? 잉크가 새요. 볼펜이 나왔어요. 볼펜이 너무 편리한 거예요. 그래서 사무실이 다 없어져요. 옛날에는 사무실에 가서 잉크 넣어가지고 좀 깨끗하게 해가지고 책상에 놓고 글을 쓰다가, 볼펜을 아무 데서나 찍찍 쓸 수 있기 때문에 그죠? 사무실이 많이 없어지고 사람들이 더 많은 비즈니스를 하게 되고 거기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 사람이 뭐를 만들었냐 하면 피임약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여성 인권이 나오고 뭐 이렇게 뭐가 이렇게 변해서 이렇게 변했다라는 거를 파괴 또는 붕괴, disruption이라고 합니다. disruption 오브예요. 그래서 오브를 좀 보여드리면 이렇게 많은 음식, 그죠? 이 음식들이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우크라이나에서 농작물을, 거기서 세계 식량 위기가 왔죠. 농작물, 밀을 특히 많이 생산하는데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이 복잡성 이론가인 야니어 바얌의 연구에 따르면 높은 식량 가격은 폭동과 관련이 있다. 사람들이 식량 가격이 너무 높아지고 배가 고프면 폭동을 일으켜요. 높은 식량 가격은 2011년 아랍의 봄을 일으켰고요. 2007년 멕시코 토르티아 폭동이 일어났고요. 기타 수많은 불안한 이런 갈등을 그죠, 초래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글로벌 공급을 관리할 수만 있다면 새로운 혼돈의 물결에 우리가 당하지 않겠지만은 관리를 공고할 수 없으면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대체로 사람들은 단 하나의 발명품의 생명을 비치고 있습니다. 바로 천연가스. 천연가스와 공기만 사용하여서 값싼 암모니아 비료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나왔습니다. 저거 다음번에 나오는데요. 질소는 우리 몸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단백질을 만드는데 필수적이다. 질소 분자는 우리가 호흡하는 공기의 약 80%를 구성하지만 원자 쌍의 형태로 잠겨있기 때문에 대부분 생물은 질소가 필요하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비료로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동물의 배설물에서 얻었어요. 그리고 칠레의 아타카마 사막에 발견되는 것 같은 천연 질산염 퇴적물을 채굴하여서 사람들이 전 세계에 비료로 팔았어요. 그러나 1900년대 초반에 불과 몇 년 동안 질소를 얻는 방법이 신기술이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날 그것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밑에 보시면 빨간 걸로 해서 소디움 나이트레이트 해서 동물에서 나오는
그죠? 질산염에서 이제 암모니아를 이용해서 공기 중에서 이렇게 질산염을 만들어 질소의 파괴. 그래서 1880년 볼리비아, 페루 같은 데에서 또 칠레, 아타카마 사막의 소유권은 단일 국가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아타카마는 지구상에서 가장 건조한 곳 중에 하나고 지질학자들은 사막 토양을 통해서 천천히 스며들고 증발한 질소 함유 지하수가 질산나트륨에 주입된 토양층이 거기에서 우리가 파내는 거죠. 그죠? 이 비료를 파냈습니다. 그게 생산되는 모두 유용한 소금도 있고요. 격변하는 패턴은 기술이 여러 부분에 걸쳐서 융합할 때 격변이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1800년대 후반, 1900년대 초반에 이러한 적대적인 환경에서 그저 천연 자원에서 이제 기술이 나와가지고 1860년대 후반에 발명되어 1870년에 보급이 된 다이너마이트 덕분에 이제 땅을 잘 팠어요. 그죠? 토양에 대한 접근이 더 쉬워졌고요. 그 다음에 1931년에 덮인 재료에 구멍을 내고 바닥이나 화약이나 다이너마이트를 발사해가지고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땅을 파고 비료를 생산했습니다. 그리고 제임스 와트에 의해서 근본적으로 그저 전기 동력이 나와가지고 1800년대 후반에 전기 기관차가 나와가지고 전기 동력 기관차로 질산염 함유 토양층을 더 깊게 채술하고요. 그걸 빨리 전 세계에 운송할 수 있었습니다. 1890년대까지 휘트백은 칠레산 질산염은 세계에서 사용되는 무기질소의 4분의 5를 공급했다고. 칠레에서 모든 비료를 다 공급한 거예요. 칠레 정부는 빠르게 이 단일 산업에 위험할 정도로 의존하게 되었고 질산염 광업은 1880년 정부 수입의 10% 미만을 차지했지만 불과 10년 후에는 1989년 에는 50%를 넘었습니다. 몇 년 후에는 70%까지 육박을 했어요. 그래서 1차 대전에 발발할 때까지 50% 이상을 계속해서 유지했습니다. 칠레에서 전부 질산염을 팔았어요. 다이너마이트가 나와가지고 땅을 더 깊게 더 많이 더 파낸 거죠. 이 세계 산업식품 생산의 급속한 확장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질산나트륨 광산을 채굴하는 시대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1920년대 이제 끝났습니다. 소멸했습니다. 그것은 질소의 파괴는 간단하게 말해서 질소를 채굴하는 것보다 저렴하고 지구상 어디서나 거의 무한제로 이제 생산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걸 합성 비료라 그래요. 질산염 천연 비료가 아니고 합성 비료 공기에서 이제 만들어낸 겁니다. 1909년 과학자 프리츠 하버는 공기와 메탄 천연가스를 결합하여서 질소 함유 암모니아를 생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알케미 오브 에어의 저자인 토마스 헤이거는 이를 지금까지 이루어진 가장 중요한 발견이다까지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 당시에 1900년대 초죠. 1860년대에 인공염료를 생산하기 위해서 설립된 BASF는 하버의 공정에 대한 권리를 구입했고요. 그 다음에 BASF 학자는 산업규모의 생산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질산염이 이제 화학 재료로 바뀐 거죠. 사이먼 헨스는 1951년 자신의 저서 중남미 경제 발전에서 1918년까지 독일은 작업자족했고 다른 선진국들은 작업자족을 향해 나가고 있었고 독일은 전쟁이 끝나면 수출 시장에 진출할 준비가 되었다. 1920년 33년 질소 산업에서 진정한 혁명이 일어났다. 주요 산업국가들은 공중에서 합성 암모니아를 생산하고 공기 중에서 세계 질소 생산 능력은 160만 톤에서 거의 500만 톤으로 3배로 증가했습니다. 세계 소비량도 그죠 같은 기간 내에 이렇게 늘어나서 43만 1000톤에서 굉장히 그죠 감소를 해버렸습니다. 우리의 파괴 패턴에서 여러분 보았듯이 기존 칠레 질산염 생산업체는 처음에는 합성 암모니아 비료가 나오니까 그 위협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자기들이 망했습니다. 이렇게 1931년 밑백은 한동안 질산염 생산자와 정부 관리들은 합성 질소로 인한 위험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차 세계대전 이후 상황은 달라져서 전쟁 전 가장 큰 구매자인 독일이
필요한 모든 질소를 스스로 만들어 내버리고 잉여분을 수출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질산 비료가 이렇게 해서 칠레나 이 좀 남미가 망하게 된 결과입니다. 칠레의 질산염 수출은 위협하는 거 독일 그죠? 칠레 광부들은 천연 질산염이 합성 질소보다 우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반대였습니다. 기계화된 농기계에서 균일한 농기계가 기계화되고 광부들이 아무리 잘라도 균일하게 그죠? 이렇게 생산하지는 못했어요. 매년 똑같은 양을 생산하지 못했어요. 이렇게 공장에서 만드는 것이 훨씬 더 빠르게 더 잘 생산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강제적으로 남아메리카에서 채굴된 그래서 전 세계로 운송되는 질소는 공기에서 직접 채취하게 되어서 질소와 이 천연 질소와 경쟁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1926년 질산나트륨은 20파운드에 3.27달러에 팔렸지만은 이 무게 일부에 원하는 그죠? 합성 암모니아는 20파운드에 1.75, 3.27에서 1.75달러로 팔렸고요. 이는 5배 더 많은 질소를 함유한 제품이 파운드당 가격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이었습니다. 그래서 달러당 기준이 구매자는 질산나트륨보다 합성 암모니아에서 10배 많은 질소를 얻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파괴 패턴입니다. 리싱크 에세이 공동 창립자 토니 세바는 10배는 항상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뭐든지 10배로 싸지고 10배로 많아지면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혼란 또는 붕괴, 그죠? 이는 반복됩니다. 동일한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비용의 10배 차이는 항상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합성 암모니아 산업의 성장은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생산량만 나타낸 것이지만은 통계를 집계하면 정부기관 미국에서도 굉장했다. 전 세계 인구들이 이렇게 빠른 질산염 비료를 생산하게 됨으로써 또 어떤 변화가 왔는지 볼게요. 극적으로 증가한 인구뿐만 아니라 축산업도 동물도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 당시에 과학자들은 이제 지구상에 있는 포유류 97%가 인간과 포유류 가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사람들이 포유류가 그렇게 많았어요. 그리고 그것은 현재 지구상 70%인 닭과 가금류를 포함하지도 않고도 그렇게 많았습니다. 이 모든 것에는 정치적 환경적인 비용이 수반됩니다. 우크라이나 같은 지금 외부인에게 유혹을 만드는 바로 우리의 농업 성공입니다. 우크라이나는 경작지 면적의 암모니아 생산 모두에서 유럽 최초로 보리, 옥수수, 감자, 호밀, 밀, 닭고기, 치즈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질소 함유 폐기물 관리는 중요한 환경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자꾸 바다로 들어가가지고 바다의 데드존, 그러니까 썩은 물을 만든 거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식품 생산의 새로운 혁명에 첨단에 서 있습니다. PF, Precision Fermentation, 정밀 발효는 소 없이 우유를 만들고 닭 없이 계란 흰자를 만들 수 있게 해줍니다. 닭을 죽이지 않고 기른 닭고기는 이미 판매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판매되죠. 우리의 이전 작업 중 일부는 정밀 발효 및 세포농업이 훨씬 적은 양의 곡물 투입으로 육류, 유제품 및 기타 제품을 생산할 수 있고요. 비료 사용이 훨씬 적어집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재배하는 곡물의 절반 미만이 전 세계에서 생산하는 곡물의 절반이 이제 인간에게 가고 절반보다 적게 인간에게 가고 나머지는 전부 다 어디로 가요? 동물 사료로 갑니다. 그리고 연료 첨가제로 에탄올도 만듭니다. 100년 전에는 우리는 질소를 저렴하고 대량으로 얻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죠. 그러나 이를 중심으로 발전한 식량 체계는 그죠? 질소가 많아지면서 비료가 많아지면서 더 많은 농업이 그죠? 발전하다가 그 농업시 동물 사료를 전부 사용을 사료용으로 활용을 하다가 이제 동물이 이제 공장에서 프리시전 퍼먼테이션 정밀 발효로 만들어지면 세상이 확 뒤집어집니다. 이제 우리는 방정식 나머지 절반을 해결해야 합니다. 가능한 최소한 입력으로 우리가 필요한 식품을 생산을 해야 하죠. PF 생산을 가속화하면은 이를 수행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우유 장사 끝났습니다. 그죠? 우유로 만드는 아이스크림, 치즈 전부 다 지금 현재 PF 제품으로
정밀 발효 제품으로 많이 나오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닭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전부 다 우리는 이미 퍼먼테이션, 프시전 퍼먼테이션, 정밀 발효육들을 먹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땅이 90%, 물도 90%, 에너지도 90% 세이브 할 수 있다. 뭐 이런 다양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자, 질산, 질소, 천연 질소를 공기 중에서 만들면서 비료를 만들고 이제 농업이 확장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고기를 먹기 위해서 동물 사료로 옥수수를 많이 생산을 하게 되고 그것이 동물을 더 많이 키우게 되면서 기후변화로 오게 되고 이제는 기후변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밀 발효육을 먹어야만 한다. 근데 사람들은 몰라요. 맛이 똑같기 때문에 배양한 것이기 때문에 맛이 똑같아서 사실 코카콜라가 사탕수수로 만들다가 옥수수로 만드는 것을 사람들은 모르고 몇십 년이 그냥 5년 만에 확 뒤집어 바뀌었는데 모르고 지나갔어요. 앞으로 거대한 변화를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박영숙의 미래TV 구독 버튼 부탁해요. 감사합니다.